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서핑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3회간 또 골드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네, 전문님,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하는 혹시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 전에도 커뮤니티 백과사전에 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었었거든요. 금의 용도라든지 뭐 가격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환율이나 금리처럼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공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리포트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공급 얘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뭐 환율이다, 뭐 금리다, 뭐 아니면 뭐 인플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금 가격을 갖다 설명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뭐 데일리 움직이면은 사실 그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급 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금의 공급 이제 채널은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채굴, 땅에서 캐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2차 공급, 그러니까 원래 나왔었던 것 같다 재활용하는 그런 리사이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적 거래,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뭐 매수를 하거나 이제 매도를 했었을 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채굴 첫 번째로 이제 채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는데 채굴이 매년 같은 양을 채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채굴량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에는 뭐 이번 해나 뭐 다음 해 뭐 보면 채굴하는 양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은 77년부터 뭐 작년까지 이제 금 채굴량을 갖다 표시를 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1970년대 보면 이제 뭐 70년대 초반만 해도 한 뭐 5,500만 뭐 트로이온스 정도 이제 채굴이 됐었었는데 79년에는 보면은 3,400만 트로이온스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줄었었다가 이게 다시 이제 99년까지 보면은 8,500만 트로이온스로 확 올라가죠. 보면은. 그러니까 3,400만에서 8,500만이니까 뭐 한 두 배 좀 넘게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99년부터 또 2008년까지는 또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8,500만 트로이온스에서 한 7,300만 트로이온스로 이제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는 또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7,300만 트로이온스에서 1억 2천만 트로이온스로 또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좀 감소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한 9,500만 트로이온스 정도 매년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뭐 몇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저 79년도만 해도 3,400만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을 때는 1억 2천만 트리온스까지 올라갔으니까 보면은 거의 뭐 3배, 4배 뭐 이 정도까지도 생산량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채굴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보면 남아공에서 대부분 이제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채굴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아공 쪽 비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국가들의 채굴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채굴량하고 금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급을 따져보면 뭐 그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빠지는 거고 또 공급이 적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 사실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빠지고요.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보면은 고정 환율이었잖아요. 온스당 이제 35불로 이제 고정이 돼 있었었고 풀리면서 뭐 80년대 보면 35불에서 보면 820불, 30불 정도로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배 정도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뭐 그때 보면 이제 뭐 요인들로 얘기를 하는 게 보면은 뭐 근본이 제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70년대 심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약세로 가고 뭐 이런 부분이 통합이 돼가지고 금 가격이 23배나 이제 올라갔다.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보면 2,000불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것 때문에 주로 많이 올라갔다. 물론 뭐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금의 공급량 자체도 그때 보면은 한 40%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이 다 연관이 돼가지고 한 23배가 올라간 거지. 무조건 이제 뭐 환율 금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820불까지 올라갔었던 금이 그다음에 99년 뭐 이때쯤 되면은 한 280불로 또 줄어들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이제 금리가 이제 고금리로 가고 달러 강세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만으로 금 가격이 3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면은 금 공급량이 2.5배 정도 늘었어요. 보면은 79년,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3,400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3,400만 트로이온스 정도 됐었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생산량이 쭉 늘어나가지고 보면은 8,500만 트로이온스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한 2.5배 정도 늘었으니까 가격이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는 것도 뭐 이해가 갈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또 올라갔었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보면은 이제 2011년까지 이제 쫙 예. 그때가 보면은 280불부터 해서 한 2000불까지 이제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이제 제일 큰 영향은 저거였었죠. 이제 금융위기 때 돈 많이 풀린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공급량 자체도 많이 줄었거든요. 보면은. 그때도 한 15% 정도 감소를 했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부분.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일종의 트렌드를 갖다가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로 이제 뭐 금리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는 쪽에 이제 좀 보셨으면은 나중에 이제 좀 기사나 뭐 이런 걸 보실 때 공급 부분도 요즘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관련해 가지고 또 그 고려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트죠. 보면 총 생산 원가라고 해서 All in Sustaining Cost라고 해서 이게 금 생산하는데 얼마나 드느냐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 가격이 낮은데 코스트가 높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산량을 줄이겠죠. 금 가격이 높은데 뭐 생산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때 좀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만 보면은 총 생산 원가가 1,210불 정도 되거든요. 1,210불인데 지금 현재 뭐 2,000불이 넘으니까 보면은 마진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근데 또 실물업체랑 얘기할 때는 네. 선물 가격은 이제 신고가 경신했네 만에 하는데 네. 아직까지 생산원가가 너무 올라서 네. 2,000불 해도 더 오를 룸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물업체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도 사실 올라가는 게 뭐 맞습니다. 사실 보면은 예전보다 아무래도 뭐 채굴 하는데 비용도 더 많이 올라가고 뭐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보다 짓는 비용도 올라가듯이 뭐 여기도 채굴 하는데 이제 비용 자체가 예전보다는 높아지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 물가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인건비나 자재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채굴을 할 때 채굴을 더 할지 말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차 공급 관련된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채굴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뭐 시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일정한 게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아까는 이제 뭐 채굴하고 가격하고는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보면은 2차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금값 올랐으면 내 장롱에 있던 그쵸, 뭐 팔아야죠. 저 금반지 뭐 이런 거 내가 좀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2차 공급도 늘어나는 거고 가격이 빠지면은 2차 공급도 줄어드는 그런 영상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채굴보다는 그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이거는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가격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2차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채굴하고는 2차 공급은 약간의 성격이 좀 틀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보면 음의 상관관계, 뭐 양의 상관관계 보시면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2차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가격이 빠지면은 뭐 투자 수요도 같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두 개가 이제 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채굴, 이게 이제 음의 상관관계죠. 이제 아무래도 채굴량이 늘어나면 가격 빠지고, 그다음에 딴 것도 살펴보면 이제 뭐 덴탈이라든지 뭐 주얼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량을 좀 줄이는 거죠. 아무래도 뭐 장신구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지면은 좀 덜 사고, 그다음에 뭐 금리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뭐 딴 걸로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공적 공급인데요. 중앙은행에서 매입하고 매도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5,00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역사상 채굴된 양의 한 20% 정도 되는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금들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에 보면은 어디가 많이 사고 어디가 많이 팔았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산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분기에 뭐 78톤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뭐 터키 이런 데가 56톤, 39톤 뭐 이렇게 톤 단위로 이제 몇십 톤씩 이제 사고 있는 반면에 매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굉장히 틀리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았다는 데가 카자흐스탄인데 뭐 4톤 정도 파는 거고요. 그다음 멕시코가 두 번째인데 0.1톤이니까 이제 사실 매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매수를 많이 하느냐 보면은 뭐 이유가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보면은 미국 국채 이런 거 갖고 있어봤자 뭐 나중에 유사시에 잘 써먹지도 못하고 차라리 금 갖고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을 갖다가 갖고 있으려는 중앙은행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중앙은행 쪽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이제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보면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전까지는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주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이제 마이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2차 공급인데 거기에 이제 더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이 된 부분들이 매도를 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산되거나 리사이클 되는 것보다 더 양을 늘리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던 금들을 갖다 매도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 반대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갖다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의 양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갖다가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매도를 했었느냐 보면은 뭐 저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갖고 있어봤자 이자를 안 주잖아요. 보면은 그 보관료만 발생하고 돈만 들어가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 보관 비용만 들 것 같으면은 야 금은 줄이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싶어서 예전에는 다 금 팔고 뭐 미국 국채 산 거죠. 그래서 옛날 맨날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어디 은행에서 얼마 팔았네, 어디서 얼마 팔았네, 뭐 이런 뉴스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보면은 미국 국채 갖고 있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유사시에 써먹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금도 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금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보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딱 나오는 게 금을 갖다가 매도하는 시기에는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을 갖다 매수하는 시기에서는 보면 금 가격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냉전 시대가 당분간은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지적인 이제 분쟁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금 관련 수요는 당분간은 뭐 이게 매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그래도 좀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금 관련해서 뭐 금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인플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보셨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혹시 뭐 금 관련해서 공급 관련된 뉴스라든지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갖다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결국 이게 블록화가 되면서 달러는 지고 금은 뜨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미국 중앙은행이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중앙은행 예. 중에서도. 네. 그러면 사실 제2의 달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뭐, 예. 뭐, 지금 보면은 뭐, 달러도 비싸고, 사실, 금값도 비싸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미국이 그걸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요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올해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물론 보면 이제 달러 강세되면 이제 금값이 빠지는 게 그쵸. 이제 맞긴 맞는데 보면 지금 수요도 좀 어느 정도 탄탄한 상황이고 또 금리가 보면은 앞으로 좀 하락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상방이 좀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 시리즈 중에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제 공급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수요나 뭐 이런 쪽 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금 거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커버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들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금 거래 전략이라. 네. 요즘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금 가격에는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오늘도 감사합니다.